안녕하십니까?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계사월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월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남녀 궁합에 대한 감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원래 남자와 여자는 생리적으로나 뇌구조나 심리적으로나 정신 감정적으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부부 생활이라는 게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더군다나 요새는 가정 환경이 인성교육이라든지 심성교육이라든지 인간관계의 처세술, 사교술 이런 것이 많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부족한 현상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여자와 남자와의 사주를 궁합을 볼 때 우리가 참고할 사항은 이 원진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진살. 이 주로 원진살은 여자의 띠, 남자와의 그 띠에서 연에서 원진살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겁니다. 그 원진이라고 하는 건 서로 기운이 다른 거예요. 기운이 엇갈리는 겁니다. 엇갈려요. 엇갈리는 조그마한 그 기운 차이로 인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그 좀 반대 기류가 맞는 것이 이 원진법의 원망으로 나타나는 그런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나 모든 거는 따지가 보면은 남을 원망하기 전에 그 원인의 깊은 의미는 내 탓으로 봐야 됩니다. 내 탓. 근데 사람이 자기 탓은 모르고 상대방을 원망하는 그런 기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 탓이다 하는 마음가짐이 이 원진살이 있는 부부 생활은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특히 여자 사주에서 궁합을 볼 때 중요한 거는 남자의 관을 봐야 됩니다. 관. 이 관이 잘 발달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관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여자 사주에 관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근데 관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소문난 남자가 두 번 있다 하기 때문에 두 번 결혼할 팔자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이라고 하는 거는 천간에 하나 있는 게 좋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 사주에 요 관이 있으면 그 밑에 재를 깔고 있는 것, 재생관. 이러면은 여자로서 남편을 내조한다든지 부부 생활이 원만한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밑에 상관을 깔고 있다. 상관은 바로 뭡니까? 관을 극하는 거거든요. 그럼 남자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남자를 여러 가지로 제압하려고 하는 기가 있기 때문에 좀 부부 생활의 성격적 결함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밑에 지지에 관이 천간이 하는데 암장과 지지에 관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관살 혼잡이 됩니다. 그리고 관살 혼잡이 되면은 남편에 대한 관이나 내조나 또 남자 관계가 좀 다 복잡하게 또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관살 혼잡은 남자 운이 좋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에 있어서도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 사주를 볼 때 궁합을 볼 때는 요 관의 위치와 관이 많으냐 적으냐 또 관이 지지에 상관을 깔고 있느냐, 특히 여자 사주에 상관이 많다 그러면 부부 생활에 부적합한 그런 성격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합을 볼 때 주로 보는 거는 여자에게는 이 관의 상태를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일시라고 하는 게 부부궁입니다. 일시. 일시에 원진살이 있다. 여기에 원진살이 있다. 그러면은 부부 생활에 있어서의
남편과 아내를 원망하는 그런 그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부부 생활이 원만치 못한 사주다, 이렇게 여자 사주로서는 궁합을 볼 때 보는 것입니다. 남자 사주에서는 궁합을 볼 때 뭘 보느냐? 남자 사주에서는 궁합을 볼 때 뭘 보느냐면 재를 보는 겁니다. 재가 여자거든요. 재가. 근데 재라고 하는 건데 남자 사주에 비견겁이 많다. 비견겁이 많다. 비견겁이 많으면은 뭐냐? 재를 극하거든요. 그러면 아내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 그래서 궁합을 볼 때 남자 사주에는 비견겁이 많으면은 부부 생활에 부족한 성격이다. 왜 그러냐면 비견겁이라고 하는 건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 생활할 때는 뭐냐? 배려하고 이해하고 상대의 성향을 판단하고 사냥에 싫고 좋은 걸 잘 가려서 싫어하는 것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성격이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남자 사주에 너무 재가 많다. 그러면 이건 재다 신약이 됩니다. 그건 너무 여자에 의존하려고 하고 남자의 기능이 경제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재다 신약은 좀 부부 생활에 좀 부적합한 무능한 성격이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여자는 부부 생활할 때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경제적인 안정입니다. 경제적 안정. 남자가 경제적 비견겁이 많으면 경제적 안정이 없고 재다 신약이 되면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자로서는 남편으로서의 좀 어려운 그 부적합한 성질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남자 사주를 볼 때는 요 재를 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사주에 재 밑에 상관 식신을 놨다. 그러면 식신 생됩니다. 그러면 여자를 편하게 해주고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좋은 신랑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에 우리가 궁합을 볼 때는 일시에 원진이 있는가, 그리고 여자는 관의 상태를 보고 남자는 재의 상태를 보고, 그래서 그런 상태를 가지고 부부 생활을 살피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로서 비견겁이 많은 남자하고 살 때는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격이 자기하고 안 맞는 그런 남자. 예를 들면 남자가 성격이 난폭하고 과격하고 성질이 급하다, 흥분을 잘한다, 절제력이 없다, 이런 남자하고 살 때에 여자가 부부 생활에는 고통을 겪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이혼을 한다고 하면은 가정의 파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남자와 살 때는 자기가 머리를 써야 됩니다. 편하게 해주고 간섭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내 주장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고 상대방을 좋은 방향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나의 태도, 언어, 행동, 표정, 그런 대응 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살피는 것이 우리가 궁합을 볼 때 참고할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 계사월주는 어떠냐? 계사월주는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조합입니다. 요 계라고 하는 것은 음기에서 제일 강한 겁니다. 음으로서의 수니까, 빗물이니까 음기로서는 가장 차가운 겁니다. 밑에는 사는 뭐냐? 양기로서 제일 극성한 겁니다. 음과 양이 조화가 되어 있어요. 음과 양이 조화가 되어 있으니까 좋긴 하지만은 수극화가 되기 때문에 갈등 요소가 많다고 보는 겁니다. 인간관계는 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나쁘기도 하지만은 음양의 조화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감이 있다 하는 계사월주는 좋은 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빗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게 수에 속합니다. 수는 뭡니까? 아주 냉한 겁니다. 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 표정이 좀 그늘이져 있어요. 왜 그늘이 져지느냐? 원인은 고뇌와 번뇌와 욕심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생각에 집착하다 보니까 표정에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날에 태어난 사람은
생각은 따로, 표정은 따로, 마음은 따로 갖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뭐냐? 기는 마음이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마음. 마음이 평안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얼굴이나 모든 것이 평안하고 표정이 밝고 인자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마음적으로 고뇌가 많이 많고 마음적으로 남을 미워하고 다투는 이런 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굴이 험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라고 하는 건 색깔이나 생긴 모양은 링컨 대통령이 얘기가 했듯이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건 가장 신경이 예민한 오장육부가 다 얽혀 들어와 있는 게 얼굴입니다. 바로 얼굴의 모든 표정 태도 하나는 내 마음의 표현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의 날에 태어난 사람은 표정을 밝게 하는 것이 운명을 개척하는 비결입니다. 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생명력을 얘기합니다. 생명력,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몸에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몸에 에너지가 강하고 파워가 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수일주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에너지가, 파워가 강한 겁니다. 그 파워가 강한 걸 밑에서 화가 따뜻한 불로 음양의 조화를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가 잘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기는 역마살입니다. 인신사에 변화를 좋아합니다. 변화. 그래서 새로운 걸 추구하려고 합니다. 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정열적이고 염상격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빗물을 맞았기 때문에 다소 절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병화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냐? 화려한 걸 얘기합니다. 화려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연내양이에요. 바깥은 좀 허술한 것 같지만은 안은 굉장히 화려하고 실속이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개수라고 하는 건 뭐냐? 성격적으로 반항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복수를 한다든지 반항심을 갖는다는 것은 남에게 인간관계에서 나쁜 요인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겪고 있고 경쟁에서 뒤지고 있기 때문에 반항심으로 내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반항심은 좋지만은 인간관계에서 내가 불이익을 겪다, 섭섭하다, 배신감을 당했다. 그래서 반항하는 마음가짐은 이거는 나의 모든 기운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항심은 건강, 운세, 기를 망가뜨리는 요소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거는 윤학격이 돼가지고 두뇌 회전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음모형이라 그럽니다. 머리가 좋고 두뇌 회전이 잘 됩니다. 그래서 두뇌 작용이 잘 되기 때문에 교육가나 학자나 관직 쪽으로 유망한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화라고 하는 건 화려하기 때문에 미술, 드라마 주인공, 예능 계통 이런 쪽에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이 천부적으로 타고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개사의 월에 태어난 사람이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생목 목생합니다. 자기 배운 지식을 응용하는 상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표현력이 좋고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 교육과 관직이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간목보다는 을목은 뭡니까? 을목은 수생목이에요. 요거는 초목입니다. 초목이 비를 맞았어요. 따뜻한 기운이 조절이 됩니다. 음양의 조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밑에 상관을 깔고 있으니까 수완이 좋고 능력이 좋습니다. 두뇌전이 잘 되고, 그리고 상관은 재를 생해주기 때문에 평생 먹을 걱정이 없는 그런 사주고 학자 교육가로 대성할 수 있는 그런 물상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가 병화가 되면은, 병화는 요 태양입니다. 태양이 있다는데 비가 옵니다. 음양의 조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병화가 또 사화를 만났으면 이건 걸록격이에요. 신강사주가 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릇이 큽니다. 자기 본의로, 자기 중심적으로 흐르기 쉬워요. 그래서 인간관계, 사회생활, 부부생활에
수양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사 역시 마찬가지다. 정사는 뭡니까? 정계충입니다. 그러면 아버지하고 의견 충돌이 많다고 보는 겁니다. 독립심이 많다고 봐야 돼. 충돌해서 나는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거기다 양인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면 성격이 아주 비사교적이고 인간관계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나 정신수양이나 학문과 교양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무토다. 무토는 뭡니까? 무계화는 무정지합입니다. 아버지하고 다정다감하지 않고 정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계합화가 됩니다. 이건 화생토입니다. 인수가 됩니다. 학술, 교육, 문화 계통으로 음양의 조화가 잘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의 날에 태어났다. 토국수입니다. 토국수는 재물입니다. 화생토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걸 관리합니다. 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안정 속에 관리 능력이 있는 것이 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토국수 요 재를 관리를 잘하는데 재가 불 위에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재물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경이다 하면은 경은 뭡니까? 금생수 하면 상관이 돼요. 상관은 뭡니까? 두뇌 회전이 달리고 명석합니다. 화극금합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관이 돼요. 금생수예요. 그 상관이 극을 당하니까 음양의 조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금은 뭡니까? 다듬어지거든요. 그 기술 계통, 치과 의사, 이공 계통으로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IT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직업의 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금입니다. 신금이면 금생수, 식신이 됩니다. 평생 먹을 걱정이 없어요. 식신이 있는 사람은 취미나 오락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금전과 연결돼서 소득, 이득 이걸 계산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걱정이 없다고 봅니다. 이건 화극금이다. 금은 과공, 치과 의사, 금속 가공 이런 쪽에 유망하다고 보고 기술 이공계통으로는 천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수입니다. 임수는 이게 비겁이에요. 그러나 비겁이라고 하는 건 밑에 수국화 극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요 비겁 개수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국화는 뭡니까? 재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람이에요. 안정적인 사람이 음양의 조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빗물인데 비가 더 오는 거예요. 근데 밑에 따뜻한 태양화에 속하는 상월의 여름에 태어나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가 두 개 있어도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부 생활에 우리가 궁합해 보는 참고사항을 말씀드렸고 계사 월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